안녕하세요. 오늘은 AI 에이전트 개발에서 매우 중요한 컨텍스트 최적화 기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 강의는 컨텍스트 엔저니링 완전 정복 시리즈의 일부로 대규모 언어 모델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6가지 핵심 전략을 다룹니다. 토큰 비용 절감부터 캐시 최적화까지 실무에서 바로 적용할 수 있는 기법들을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다룰 내용의 목차입니다. 먼저 컴팩션으로 대화 히스토리를 압축하는 방법을 배웁니다. 다음으로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으로 툴 출력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 KB 캐시 옵티미제이션으로 캐시 적중률을 높이는 방법, 컨텍스트 퍼티셔닝으로 작업을 분할하는 방법을 다룹니다. 마지막으로 최적화 적용 시점 판단과 실습 최적화까지 총 6가지 주제와 4개의 코드 예제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최적화란 무엇일까요? AI 에이전트와 대규모 언어 모델을 활용할 때 컨텍스트 윈도우를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방법입니다. 대화가 길어지면 응답 품질이 떨어지고 API 비용이 급증하는 문제가 발생합니다. 이 기법들을 적용하면 토큰 비용을 50에서 70%까지 절감하면서도 응답 품질을 유지하거나 오히려 향상시킬 수 있습니다. 실무에서 바로 적용 가능한 핵심 기법들을 하나씩 배워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컴팩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팩션은 긴 대화 히스토리를 핵심만 남기고 요약하여 재초기화하는 기법입니다. 쉽게 비유하자면 두꺼운 책을 읽고 핵심 내용만 정리한 독서 노트를 만드는 것과 같습니다. 도서관 사서가 수천 페이지의 백과사전을 단 몇 장에 새긴 카드로 정리하듯이 대화를 압축합니다. 이 기법을 적용하면 50에서 70%의 토큰을 절감하면서도 중요한 핵심 맥락은 그대로 유지할 수 있습니다. 비용 절감과 성능 향상을 동시에 달성하는 강력한 기법입니다. 컴팩션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상황을 살펴보겠습니다. 대화가 100턴을 넘어가면 컨텍스트 윈도우의 80%가 과거 대화로 가득 차게 됩니다. 정작 중요한 현재 질문을 처리할 공간이 부족해지는 것이죠. 사용자들이 처음엔 똑똑했는데 대화가 길어지면 멍청해진다고 불평하는 원인이 바로 이것입니다. 컨텍스트 윈도우가 포화되면 응답 품질이 급격히 저하되고 비용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합니다. 컴팩션은 이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합니다. 이제 컴팩션을 실제로 구현하는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컴팩터 클래스는 맥스 토컨즈로 임계값을 설정합니다. 기본값은 4000 토큰이고 서머리 레이시오는 원본의 30%로 압축하도록 설정되어 있습니다. 컴팩트 메서드에서는 먼저 현재 대화의 토큰 수를 계산합니다. 토큰 수가 임계값을 넘으면 서머라이즈 메서드를 호출하여 핵심 정보만 추출합니다. 그리고 요약된 내용을 시스템 메시지로 재초기화하여 새로운 컨텍스트를 만듭니다. 이렇게 하면 핵심 맥락은 유지하면서 토큰 사용량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컴팩션을 실전에서 어떻게 적용하는지 예시를 보겠습니다. 고객 상담 챗봇에서 고객이 30분간 복잡한 문의를 진행한다고 가정해봅시다. 중간중간 대화를 압축하면 고객이 환불을 요청함, 주문번호만 2345, 사료 배송 지연처럼 핵심만 남깁니다. 이렇게 하면 긴 대화에서도 AI가 핵심 맥락을 놓치지 않습니다. 실전 팁으로 최근 5에서 10개 메시지는 원본 그대로 유지하여 즉각적인 맥락을 보존하세요. 코드 블록이나 에러 메시지는 별도로 보관하고 압축 임계값은 전체 컨텍스트 윈도우의 70% 수준으로 설정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두 번째로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툴이나 API 호출 결과를 그대로 컨텍스트에 넣지 않고 압축된 참조로 대체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법정에서 수천 페이지의 증거 문서를 일일이 읽지 않고 증거물 A 참조라고 언급하는 것과 같습니다. 원본 데이터는 별도 저장소에 보관하고 논의할 때는 간결한 참조만 사용합니다. 이 기법으로 60에서 80%의 토큰을 절감할 수 있으며 필요할 때 언제든 원본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이 왜 필요한지 살펴보겠습니다. 파일 검색 결과가 수천 줄, 에러 로그 1000줄, 데이터베이스 쿼리 결과 2000줄이 컨텍스트에 차곡차곡 쌓이면 어떻게 될까요? AI가 실제로 판단을 내릴 공간이 사라집니다. 한 번의 그래프 명령 결과로 토큰의 절반이 사라지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러 도구를 연속으로 사용하면 금세 컨텍스트 윈도우가 포화 상태에 이릅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은 이런 대용량 툴 출력을 효과적으로 압축하여 컨텍스트 공간을 확보하고 더 복잡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게 해줍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커 클래스는 아브저베이션 스토어 딕셔너리의 원본 데이터를 저장합니다. 매스 아브저베이션 메서드가 핵심인데요. 먼저 OBS0, OBS1 같은 고유 참조 아이디를 생성하고 혹은 아브저베이션 원본 출력 컨텍스트에는 요약만 포함시킵니다. 크리에이트 서머리 메서드에서 툴 이름에 따라 적절한 요약을 생성합니다. 예를 들어 파일 검색이면 검색 결과 몇 개 파일 발견 형태로, 코드 분석이면 분석 완료, 몇 문자, 주요 이슬 추출됨 형태로 요약됩니다. 이렇게 하면 원본은 안전하게 보관하면서 컨텍스트는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보관하면서 컨텍스트는 가볍게 유지할 수 있습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의 실전 적용 사례를 보겠습니다. 코드 리뷰 AI가 전체 코드베이스를 분석하면 수만 줄의 출력이 나올 수 있습니다. 마스킹을 적용하면 OBS1: 총 150개 파일 분석, 주요 이슬 12건 발견처럼 간결하게 압축됩니다. AI는 이 요약을 보고 어떤 파일을 더 자세히 조회할지 결정할 수 있습니다. 실전 팁으로 에러 메시지와 스택 트레이스는 압축하더라도 핵심 라인은 반드시 보존하세요. 원본 저장소에는 TTL 설정하여 오래된 관찰 결과를 자동 삭제하고 참조 아이디는 의미 있는 접두사를 사용하여 나중에 추적하기 쉽게 만드세요. 세 번째로 KB 캐시 옵티미제이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프롬프트의 안정적인 요소를 앞쪽에 배치하여 캐시 적중률을 극대화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도서관에서 자주 찾는 베스트셀러를 입구 가까이 배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방문객들이 가장 먼저 찾는 책이니 멀리 갈 필요 없이 바로 가져갈 수 있죠. LLM의 KV 캐시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롬프트 앞부분이 이전 요청과 동일하면 그 부분은 캐시에서 바로 가져옵니다. 실제로 30에서 50%의 비용 절감을 달성한 사례들이 많습니다. KB 캐시 최적화의 원리를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시스템 프롬프트가 2000 토큰이라면 최적화 없이는 매번 그 2000 토큰을 처음부터 재계산해야 합니다. 하루에 10만 번 호출하면 무려 20억 토큰의 불필요한 재계산이 발생하는 셈입니다. 비용도 문제지만 응답 지연도 누적됩니다. KB 캐시 옵티미제이션을 적용하면 안정적인 요소인 시스템 프롬프트, 도구 정의, 사용자 설정은 앞에 배치하고 변동성 높은 요소인 현재 쿼리, 타임스탬프, 세션 아이디는 뒤에 배치합니다. 이렇게 하면 연속 요청에서 공통 접두사의 KV 캐시를 재사용할 수 있어 비용과 지연 시간을 대폭 줄일 수 있습니다. KB 캐시 옵티미제이션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KB 캐시 아프터마이저 클래스는 스터빌러티 오더 리스트로 안정성 순서를 정해야 합니다. 가장 안정적인 시스템 프롬프트가 맨 앞에 오고 그 다음 툴 데퍼니션즈, 유저 프레퍼런시즈 순서입니다. 그리고 자주 변경되는 컨버세이션 서머리, 리선트 메시지즈가 뒤따르고 매번 변경되는 커런트 키리가 맨 뒤에 옵니다. 아프터마이즈 컨텍스트 메서드는 이 순서대로 컨텍스트를 재배열합니다. 각 요소 사이에 셀/i 구분자를 추가하여 캐시 경계를 명확히 합니다. 핵심은 변동성 높은 요소가 중간에 끼어들면 그 이후 모든 캐시가 무효화된다는 점입니다. 반드시 동적 요소는 프롬프트 끝부분에 배치해야 합니다. 네 번째로 컨텍스트 퍼티셔닝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거대한 에이전트 대신 전문화된 서브 에이전트들로 작업을 분할하는 기법입니다. 마치 대기업의 조직 구조와 같습니다. 삼성이나 구글 같은 회사가 모든 업무를 한 부서에서 처리하지 않듯이 AI 에이전트도 전문 분야별로 나눌 수 있습니다. 개발팀, QA팀, 문서팀이 각자의 역할에 집중하듯이 서브 에이전트들도 자신의 전문 영역에만 집중합니다. 이렇게 하면 관심사가 분리되어 각 에이전트의 집중력이 높아지고 전체 시스템의 효율도 크게 향상됩니다. 컨텍스트 퍼티셔닝이 왜 필요한지 구체적인 상황을 보겠습니다. 만능 AI 에이전트를 만들려고 코드 작성, 테스트, 문서화, 배포까지 모든 것을 하나의 컨텍스트에서 처리하면 어떻게 될까요? 코드 작성 중에 이전 테스트 결과가 컨텍스트를 차지하고 문서 작성 중에 배포 설정이 끼어듭니다. 컨텍스트가 온갖 정보로 뒤엉켜 AI의 집중력이 흐려집니다. 만능 에이전트의 한계를 극복하려면 역할별로 컨텍스트를 분리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면 각 작업의 품질이 눈에 띄게 향상되고 효율도 함께 올라갑니다. 컨텍스트 퍼티셔닝 구현 코드를 살펴보겠습니다. 컨텍스트 파티션 매니저 클래스는 에이전트 딕셔너리로 각 서브 에이전트를 정의합니다. 플래너는 작업 분석 및 계획 수립에 집중하고
컨텍스트 제한은 4,000입니다. 코더는 코드 작성 및 수정에 집중하며 8,000으로 더 큰 컨텍스트를 가집니다. 리뷰어는 코드 리뷰와 품질 검사, 테스터는 테스트 작성과 실행을 담당합니다. 오어키스트레이트 메서드가 핵심인데요. 복잡한 작업이 들어오면 먼저 플래너에게 계획을 세우게 합니다. 그 결과를 코더에게 전달하여 구현하고 마지막으로 리뷰어가 품질을 검사합니다. 각 단계에서 필요한 컨텍스트만 전달되므로 매우 효율적입니다. 최적화 적용 시점을 판단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최적화 기법을 아는 것만큼 언제 적용할지 판단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마치 의사가 약을 처방하기 전에 진단부터 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런 증상이 없는데 약을 처방하지는 않죠. 컨텍스트 최적화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없는데 과도한 최적화를 적용하면 오히려 복잡성만 증가합니다. 컨텍스트 사용률이 70에서 80%에 도달하면 경고 신호입니다. 응답 품질이 15% 이상 저하되거나 비용이 50% 이상 급증할 때 최적화를 고려해야 합니다. 최적화가 필요한 신호를 더 구체적으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컨텍스트 사용률 70에서 80%입니다. 이때는 컴팩션이나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신호는 응답 품질 저하입니다. AI가 이전 맥락을 놓치거나 엉뚱한 답변을 한다면 컨텍스트 퍼티셔닝으로 관심사를 분리하는 것이 효과적입니다. 세 번째 신호는 비용 급증입니다. 이때는 KB 캐시 옵티미제이션으로 반복 계산을 줄이거나 컴팩션으로 토큰 수를 줄여야 합니다. 네 번째로 지연 시간이 2배 이상 증가하면 여러 기법을 조합하여 컨텍스트를 경량화해야 합니다. 도널드 커누스의 명언처럼 조기 최적화는 모든 악의 근원입니다. 문제가 실제로 발생했을 때 대응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마지막으로 실습 최적화의 5단계를 알아보겠습니다. 첫째, 기준 측정입니다. 최적화 전의 토큰 사용량, 응답 시간, 품질 점수, 비용을 정확히 기록합니다. 기준 없이는 얼마나 개선되었는지 알 수 없습니다. 둘째, 어디서 문제가 발생하는지 찾습니다. 셋째, 기법 선택입니다. 분석 결과에 따라 적절한 최적화 기법을 선택합니다. 넷째, 적용 및 측정입니다. 선택한 기법을 적용하고 동일 조건에서 다시 측정합니다. 다섯째, 개선을 계산입니다. 체계적인 실습을 통해 토큰 사용량 55% 절감과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을 통해 토큰 사용량 55% 절감과 품질 유지를 동시에 달성할 수 있습니다. 오늘 배운 핵심 내용을 종합해 보겠습니다. 컴팩션은 최근 5에서 10개 메시지를 원본으로 유지하고 나머지는 요약합니다. 아브저베이션 매스킹은 에러 메시지의 핵심 라인은 반드시 보존하면서 나머지를 압축합니다. KB 캐시 옵티미제이션은 동적 요소를 반드시 프롬프트 끝에 배치하여 캐시 적중률을 높입니다. 컨텍스트 퍼티셔닝은 오케스트레이터 에이전트로 전체 흐름을 조율하는 것이 핵심입니다. 항상 기준 측정부터 시작하고 품질과 비용의 균형을 맞추며 점진적으로 튜닝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오늘 컨텍스트 옵티미제이션, 컨텍스트 최적화 기법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컴팩션, 아브저베이션 매스킹, KB 캐시 옵티미제이션, 컨텍스트 퍼티셔닝 이 4가지 핵심 기법과 최적화 적용 시점 판단, 그리고 실습 방법까지 다루었습니다. 이 기법들을 활용하면 AI 시스템의 효율성을 크게 높이면서도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더 많은 학습 콘텐츠는 코드덱에서 확인하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